자, 주식투자형 교육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풍문으로드로소 시간에도 교육해드리고 밀키트 시간에도 교육해드렸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 SVB 사태 CS로 번져서 도이치방크로 넘어갔지만 매주 금요일만 되면 자꾸 은행 하나씩 파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이치방크에서는 이제는 좀 일단락되는 수준, 그 정도 아니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 아니다라고 일단락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는 다시금 활력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4월이 시작된 거죠. 자,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었는데 2분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계좌에는 꽃필 수 있는 투자 전략 오늘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지 1분기 우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 중 하나죠. 첫 번째로 2023년 첫 번째 불기둥 종목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 나옵니다. 전설의 불기둥 기준이 뭐였죠? 최소 세 자릿수 수익률, 100% 이상 수익률 나오는 종목.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제일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위에 포착이 되어 있네요.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이슈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죠. 밀키트 시간에 개장 전, 개장 초에 교육해드리고 풍문으로도 시간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 미리 하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육해드린 종목입니다. 수도 없이 교육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설의 불기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첫 번째 전설의 불기둥이 될 종목입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제 지겹도록 들으셨죠. 과거부터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친환경 핵심 그룹이다. 이름도 에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도 너무나도 좋아요. 양극재 우리나라 1위, 폐배터리 대장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어떻게 빼놓고 시장을 얘기합니까? 친환경은 올해도 주도주다라고 해서 제가 12월 31일에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아침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는 증시 대전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은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기본이죠. 자, 유메이드맥스 그리고 갤럭시 SM, STO NFT 관련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워낙 저가 메리트가 있었으니까 체크할 수 있었겠죠. 자, AD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안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쪽을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작년 봄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이 시간이었죠. 바로 주식투시경 교육 스페셜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내용. 반도체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묶여있고 손실 중이고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갈까요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못 움직입니다. 2, 3년 정도 롱텀으로 생각하고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지금 가격보다 더 밀리면은 밀리는 구간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세요. 그러면은 2, 3년 뒤에는 수익을 줄 겁니다.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면. 그런데 굳이 이 종목을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것보다는 지금도 손실이라고 하셨으니 교체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회복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두 종목이 있죠. 뭐예요? SNS텍 그리고 바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만 벌써 100% 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이게 뭔데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냐?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업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TSMC의 거래처를 삼성전자가 뺏어왔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교육을 해드렸죠.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3만 원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2만 원 중후반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3만 원도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M&A만 해보세요. 3만 원 넘어갈 겁니다. 왜? 우리가 반도체 설계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팹리스 파운드리라고 하죠. 설계하는 팹리스, 팹리스, 팹이 리스 없다라는 뜻이죠. 공장이 없어요. 이 기업은 설계만 해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업체에 넘겨요. 그게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파운드리 업체죠. 이 분야를 삼성전자가 따라잡겠다. 대만의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생산업 쪽을 따라잡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만들더라도 먼저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림을 싹 예쁘게 그려요. 그러면은 직접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에 맞는 옷감부터 시작해서 단추나무 여러 가지 부분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런 중간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칩립스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역량이 TSMC를 못 따라가요. 그럼 중간 과정에 이 연결해주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하우가 없으면은 고객사랑 미팅을 해도 야, 너네 우리랑 노하우랑 이런 거 처음인데 안 맞잖아.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AD테크놀로지 떡하니 고객사로 듣고 있으면은 당신들 기존의 AD테크놀로지 기억하시죠? 이 기업이 TSMC랑 거래할 때 중간 단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거래하시면 이 기업이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파운드리 기술력 같은 경우는 삼성이 갖춰야 되는 거지만 중간 단계 기술력을 AD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AD테크놀로지랑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가 나오면 좋아질 것이다. 작년에는 환율이 높아서 M&A 하기 부담됐어요. 왜? 예를 들면 환율이 15%, 20%가 올라갔는데 10%만 올라가도 삼성전자가 200조짜리 M&A를 한다. 200조 원에 가져올 수 있는 걸 220조를 줘야 돼. 10%만 올라가도. 15% 올라가면 230조. 30조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환율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야 돼요.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도 코로나 시절에 예를 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돈 많이 모아놓고 M&A를 해야 되는데 못한 기업들 있죠? 올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테크놀로지 핵심이다라고 교육해드리고 벌써 이거 수익률 작년 거는 다 빼고 올해 거만입니다. 작년부터 하면 200% 넘었어요. AD테크놀로지도. 자, 이런 종목들이 상반기 1분기에 이미 펼쳐졌단 말이에요. 2분기에도 이런 종목 받아가셔야죠. 자, 지연에너지 80%. 에너지잖아요. 친환경. 삼화알루미늄 친환경. 거의 80%죠. KTCS랑 SMCC는 개별 이슈. 자, 하이드로 리튬 친환경.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딱 친환경 기술주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 1분기 시장이었다. 2분기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2분기라고 뭐 달라집니까? 주도주에서 후발주 쪽으로 순환매 도는 쪽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기술주 쪽은 여전히 좋을 겁니다. 로봇 관련주 좋았다가 이제 뭐 메타버스나 콘텐츠 쪽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1분기에 콘텐츠 쪽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엔터 쪽으로 쏠렸어요. 왜? SM 인수권 때문에 다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돈이 자금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콘텐츠, 메타버스 이런 데로 다 흘러갑니다.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쪽은 다 한 묶음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중에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고점을 돌파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간다? 나무가 뉴프렉스 따라간다.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가 움직여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맥스트, MP, 뭐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이런 특수효과까지 같이 움직인다. 얘네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엔 콘텐츠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콘텐츠주 보려면 뭘 본다?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서 중소형사, 중국이 리오프닝 했죠. 게임도 파노 나오죠. 그럼 뭐가 좋아져요? 게임주 좋아질 거고. 자,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콘텐츠 수출하면 뭐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전통 있는 종목들 그리고 A스토리 같은 종목들은 OTT 시장의 핵심이고 여러분 이렇게 종목들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죠. 스토리텔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분기에도 작년 12월에 이미 CES 관련해서 핵심입니다. 로봇, AI,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핵심입니다. 교육해드렸고 좋은 수익률 1분기에 나왔잖아요. 2분기도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수익 나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분기도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저희 돈줄 나는 돈줄 포트폴리오, 그리고 제가 지금 인간 이재선, 인간 돈줄 선생이 교육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죠. 제가 풍문으로 독서 시간에 구성해드리고 있는데 이 인간 이재선 말고 AI 이재선이 이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챗 GPT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돈줄 GPT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 AI. 잠시 후에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AI가 뛰어난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 이재선은 이렇습니다. 위메이드맥스 불기둥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NFT 대장주입니다. 얘가 먼저 시장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작년에 성장주들 쭉 빠져나오면서 대장이었던 위메이드 그룹주 다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우리도 관심은 있다. 근데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위믹스 상장 폐지설 얘기가 나왔죠. 위믹스가 일부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만큼 떨어지면 무조건 사느냐? 아니요.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지지를 받는지 회복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12월에 이렇게 툭 떨어진 다음에 1월 달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1월까지. 11월에 떨어져서 12월 달 이렇게 바닥을 다졌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요 10,000원 구간에 여러분들이 선 하나 탁 그어보시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어때요? 10,000원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죠.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장대 항복이 나요. 어라? 10,000원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수급이 화끈하게 들어오는 모양이 나오고 있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봤더니 쓱 하고 10,000원 구간에 살짝 이탈해 또 이 구간에서는 회복을 보인다. 아! 이 종목은 10,000원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10,000원 아래서는 수급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두 번 판단을 했습니다. 뭐죠? 이중바닥을 그리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엄청 큰 이중바닥, 이런 이중바닥 아니어도 이렇게 짧은 조그마한 이중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이중바닥. 이런 부분을 만들고 10,000원을 이탈했다가 회복,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이 트랩. 제가 작년 내내 교육해드렸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 트랩만 아셔도 2022년에 트랩을 완벽하게 익혀놓으시면 2023년에 큰 수익 보실 겁니다라고 2022년은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교육해드렸죠. 2023년은 뭐예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트랩 이용해서 이중바닥에 이중바닥 트랩. 교육 내용 딱 그대로죠.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이재선 돈줄 선생이 여러분들 포착해드린 종목 상승률 120.3%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뛰어나죠. 제 24년 주식 인생. 처음으로 접한 게 그거니까. 제가 업력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 14년 차 됐네요. 14년 됐는데, 예. 24년 동안 주식을 지켜본, 공부를 해온 경력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인간지재선은 이렇게 뛰어나게 했습니다. 자, AI지재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돈줄 선생, 저항 돌파. AI 돈줄 선생입니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버전 업데이트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불기둥이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수식 제작하고 할 때도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다 해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갤럭시 ISM을 포착했어요. 돈줄 선생, 저항 돌파. 저항을 돌파하려는 구간에서 딱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SM 요 2185원에 포착을 했다. 너무나도 똘똘하죠. 갤럭시 SM 포착하는데 어떻게 근거가 됐느냐? 이러한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종목을 포착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높지도 않은 종목인데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구나. 전날 어땠어요? 전날은 100위권 안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런데 아침부터 17위에 있잖아요.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트레이딩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거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9시 30분인데 벌써 상한가에 직행합니다. 자, 9시 46분이죠. 16분 지나서 봤더니 벌써 100만 주 이상이 잔량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 불기등, 인공지능 AI, 돈줄 GPT 같은 종목인 겁니다. 자, 보시죠. 93.59%. 인간 이재선은 유메이드맥스로 120% 수익을 올렸는데 AI 인공지능도 그에 준하는 93%. 수익률은 약간 낮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인간 이재선은 싸게 샀잖아요. 10,000원 구간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네. 싸게 샀죠. 그러니까 싸게 사면은 뭐가 좋아요? 가격이 낮으니까 손실을 안 봐요. 그리고 손절을 해도 짧은 손절만 되고 수익을 보면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120% 수익이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수익은 났는데 큰 수익이 나기 전까지 3주까지는 10%대 수익밖에 안 났어요. 20%가 조금 안 됐습니다. 3주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3주 차에 들어서서 급등이 나왔죠. AI 이재선은 뭐예요? AI 이재선은 시작하자마자 포착을 하는 거예요. 급등 상승 초입에 저항 돌파하는 초입에 포착을 딱 해서 여러분들 돌파하고 있습니다. AI, 돈줄, GPT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다 꺼내서 보시면은 이렇게 AI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2분기 맞이해서 거기다가 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4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30명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자 샵 3989 보내세요. 받는 사람에다가 010이 아니라 샵 3989를 적으시고 본문 내용에 이재선 검색기 혹은 뭐 AI 다 좋습니다. 돈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시는 분들을 한해서 선착순 30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시간. 자, 인간 돈줄 선생과 AI 이재선, AI 돈줄 선생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어요. 인간 이재선은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저렴한 구간, 가격이 낮은 구간, 저점 구간을 포착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이재선이죠. 작년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 이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이? 주식투시경 교육 스페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간 이재선, 인간 돈줄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하이드로리튬, 리튬 관련주 없이는 우리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자,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을 우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초입 구간 그리고 22,00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포착을 했습니다. 18,000원 지지선 여기만 오면은 반등이 나오네. 여기만 오면은 반등이 나오네. 18,000원 지지선이다. 저항은 22,000원이다.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요? 2만 원부터. 그럼 여기가 중간 저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이. 그러면은 저항 돌파 실패했을 때 2만 원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 2만 원 구간에서 매수 포착. 2만 원 이탈한다. 그럼 2만 원 아래부터 해서 18,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포착. 다 매수 못했다. 2만 원 회복될 때 아래에서 한 50%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사고 싶은데 50주밖에 못 샀어요. 그럼 2만 원 회복이 됐어. 2만 원 회복될 때 나머지 50주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100주를 18,000원까지 살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으니까 2만 원에 산다. 그리고 2만 원을 지켜준다. 그럼 2만 원 구간에서 매수 포착을 한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저점을 포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쉬는 구간에서 포착하는 방법, 눌림목 구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포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착한 다음에 바로 돌파 시도를 하죠. 우리는 저항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고 눌림목 되는 지지선 구간에서 샀으니까 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 발생했죠. 그리고 수익을 올려갑니다.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 쉬는데 쉬는 구간도 횡보하고 약간 올라가죠. 정확하게 3일 동안 쉬었네요. 3일 동안 쉬는데 횡보하면서 약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내려간 게 없죠? 내려간 게 없죠. 4일 동안 오르고 3일 횡보하고 그 다음에 4일차에 급등,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상한가 나오면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시초가 유지하면은 고점에서 밀리는 거에서 정리, 깔끔. 인간 이재선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차익 실험 범위까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이재선이에요. 하이드로리튬만 그렇습니까? 왜 하이드로리튬이냐? 대장은 금양이고 그리고 나서 미래나노텍이다. 그런데 금양, 미래나노텍 다 교육해 드렸죠? 교육 다 해드렸어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교육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놓쳤대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전 놓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후발주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하이드로리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린 종목 어반리튬 기억나시죠? 100%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넘었습니다. 100%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후발주예요. 왜? 금양은 300% 넘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금양은 주도주라 300%가 넘었고 에코프로만큼의 상승이 나왔고 후발주이기 때문에 그의 빈자리, 쉬어가는 자리를 메꿔주는 후발주, 순환매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 수익률이 나오고 하이드로리튬도 63% 수익률이 나오고 후발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주식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에코프로. 인간 이제서는 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출발하는 상승 초입 구간에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얼마? 13만 원. 13만 500원이죠. 13만 원 구간에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한다? 인간은 아주 기본 아닙니까? 주식으로 수익 보는 방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어떻게? 싸게, 바닥권에서 싸게 사서 높게, 비싸게 판다.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싼지 안 싼지 판단을 못 하시니까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다가 다쳐서 그런 거지.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적어도 기업 분석 못 하시면은 이 종목의 지지와 저항만이라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항선을 돌파할 때만 보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종목 저항선을 넘어가죠. 그러면서 돌파하고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니 그냥 매일매일 올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올라요. 매일매일 오르다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요. 3일 쉬고 다시 올라요. 하루 쉬고 다시 올라요. 반복되고 있죠. 인간이 사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사고 쭉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01%. 여러분 이 종목 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리튬 관련주 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스코 엠텍도 벌써 100%가 넘었고요. 미래나노텍 200% 넘고 금양 300% 넘고. 이게 주도주 계열인 겁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이게 주도주예요. 그런데 주도주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을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거다. 그리고 꼭 2차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만 볼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핵심 원자재법이 3월 14일 날 발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틀 밀려서 26일 날 발표됐습니다. 근데 미리 알고 있었죠. 14일 날 발표된다는 게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친환경 관련주를 또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환경 관련주는 뭘 봐야 될지 사람이 인간에서는 눈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돈줄 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포착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 재선, AI 돈줄 선생, 돈줄 GPT는 말이죠. 뭐예요 이거? 그냥 돈줄 선생 세력 수급 해가지고 GNO에 퍽 포착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탁 포착해버려요. 돈줄 선생, 세력 수급,
지에넌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탁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수익만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공부하기 싫은 마음 하셔야 되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공부하기 싫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이 AI 아닙니까? 지금 이름이 돈줄 선생 AI가 이제 인공지능 AI 불기둥 검색기로 이제 이름을 좀 더 예쁘게 다듬었습니다. AI 불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 4,715원에 우리 AI가 포착해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디에요? 포착한 가격이 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갭으로 돌파했죠. 돌파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세력 수급도 붙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여기 구간 얼마? 4,170원 여기잖아요. 4,700원 여기잖아요. 갭상승 나오자마자 바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포착이 됐죠. 당일날도 급등이 나왔죠. 지에논 에너지 당일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종목을 포착한 다음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80.28%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돈줄 선생 이재선이 다 눈에 불을 켜고 관심 종목 리스트 작성해서 섹터별로 정리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돈줄 종목입니다 하고 포트폴리오까지 잘 구성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챗 GPT의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 AI 시대가 다시 한번 개막 제2막이죠.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부터 6개월 이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AI 검색기를 말이죠.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에요. 챗 GPT보다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인공지능 AI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미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렸죠. 공개 다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검증 기관과 함께 2분기가 됐죠. 그럼 뭐예요? 시장이 변한단 말이에요. 수급도 변할 수 있고 그런 매매 패턴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식도 변해야 된다. 수식이 시장이 변하면 살짝 변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래서 자 80.28%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 이게 바로 AI 이재선 AI 돈줄이가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매수 포착 구간입니다. 자 다음 종목 사마 알미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9시 10분에 42,850원에 포착.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 톡방에만 계셔도 보시면 저희 막내 연구원 너무나도 귀엽고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막내 연구원이 지금도 여러분이 입장하시면 반겨드릴 겁니다. 아래 QR코드 있죠? 카메라 어플 켜고 입장하시면 돼요. 자, 입장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막내 연구원이 딱 하니 올려드려요. 인공지능, AI, 불기둥, 사마, 알미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포착을 하시면 돼요. 포착하시면 돼요. 노란톡에만 계셔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뜹니다. 터치하시고 잘 사고 잘 파는 방법 4989 입력하시면 돼요. 하단에 자막 나가니까 보시고요.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마 알미늄 방금 전에 지에논 에너지 80%였죠. 1% 모자라네요. 79%. 79%. 여러분 친환경 관련 우리 AI 검색기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사마 알미늄 매수 포착하세요. 얼마에? 당일날 상한가, 다음날 급등. 쉬는 날도 제대로 없네요. 계속 급등.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쉬고 다시 한번 출발. 80% 가까운 수익률. 79%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딱 30분께 무료 체험하실 기회 드린다고 했습니다. 체험하실 분들, 무료 체험하실 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지금 보세요.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딱 문자 어플 켜시고 받는 사람의 010 아닙니다. 샵 3989를 적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다가 010 아니에요. 샵 3989를 받는 사람에 적으시고 그리고
이재선 혹은 검색기 뭐 아니면 AI 뭐 다 좋습니다. 돈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시는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에 방송 끝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선착순 30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눈치 주시는데 다 마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너무 많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 안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추후에. 그래서 30명에서 더 드리면은 제가 연구원들한테 역으로 혼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 딱 20분만 더 드릴게요. 20명만 더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샵 3989 이재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인간 이재선 돈줄 GPT와 이 절묘한 만남 계속 보고 계시죠? 자, 이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우리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일날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도 매일매일 검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 오후 1시에 또 우리 박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저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그리고 인간 돈줄 선생 그리고 AI 돈줄 GPT가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인간 돈줄 선생 수익률 체크되시죠? 자, 그런데 돈줄 GPT가 얼만큼 또 인간과 경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종목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유비케어를 제2의 핑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대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비케어 제2의 핑거 스토리 가능성 있습니다. 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올해 CES의 핵심화도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원격 진료 쪽으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기 어려우면은 다른 로봇주 후발주 보시면 되고요. 로봇주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올라가겠느냐 의심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유비케어 같은 또 다른 CS 핵심 관련주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은 삼성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가장 오랫동안 관심 갖고 투자하고 매년 기술력을 뽐내왔던 건 어디예요? LG전자다. 그러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이 보세요. 그런데 안 되겠다. 로봇주 난 모르겠다. LG그룹 글쎄 아직 나는 좀 물음표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우리 돈줄 AI, 돈줄 GPT가 포착을 합니다. 얼마? 6,670원. 가격이 높아요. 왜? 인간 이재선은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낮은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격 낮은 구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5,000원도 안 되는 4,895원. 그런데 우리 돈줄 GPT 불기둥 AI 검색기는 뭐예요? 6,670원. 아이고 가격이 높네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9시 6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4%대에 포착을 해드렸고 잘 보세요. 우리 막내 연구원이 여러분께 확인하세요 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이 검색기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대에서 4.5%에서 포착해서 여러분 올려드렸더니 당일날 거의 상한가 수준 들어갔다가 윗골이 살짝 달았습니다. 그리고 연속적 상승이 나오면서 5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리죠. 50% 중반대 54.44%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54가 아니에요. 사실 54%는 어디부터냐? 인간 이재성이 포착한 이 저점 구간 4,800원대에 나온 수익률이 50% 중간이고 대신 인간 이재성은 이 불기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투자했죠. 수익은 수익이에요. 요만큼 일주일, 요만큼 2주일, 거의 3주를 기다렸죠. 여러분 3주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이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죠. AI가 포착할 때까지
약 25%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AI 검색기는 당일날 25% 수익이 나버리네요. 하루에.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우리 AI 불기둥 검색기가 시간을 아끼는 거는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정신 좋아하잖아요.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성향에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서워 그런 거, 나는 그냥 바닥에서 차분하게 모아가고 싶어. 인간 이재선, 인간 돈줄 선생이 포착하는 이 타이밍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싸게 포착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과 AI의 절묘한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수익률 대결 대신 기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이 AI가 벌어놓은 수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율로 따지면 또 AI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AI를 받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무료입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샵 3989 지금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자 딱 켜시고 받는 사람의 010 아니에요. 샵 3989 받는 사람 번호에다 적는 겁니다. 샵 3989를. 그리고 이재선 혹은 돈줄 혹은 AI 뭐 검색기 아무거나 적으셔도 이 시간 안에 보내시면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20명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은 걸로 제가 신호가 오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신청 기회니까 신청하세요. 이 시간 안에만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노란톡 참여하고 싶은데 뭐 카메라 어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 보내세요. 그럼 저희 연구원들이 간단하게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체험하실 분들 받는 샵 3989 입력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 제가 이 HLB 불기둥 같은 경우는 원금 회복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 원금 회복주냐? 이 종목이 빠르진 않을 수 있는데 올해 2023년 유망주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핵심 뭐예요? 유망주. 유망주. 왜 유망주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나도 싼 28,000, 29,000원 아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무혈입성.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성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손실 하나 입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무혈입성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표현해드리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 찍고 이렇게 하염없이 밀려요. 종목의 스토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항암제 중에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항암제 하면은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입맛도 없고 이렇게 기운 빠져 있고 이런 분들 생각나죠? 이게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예요. 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들어가면은 이런 거예요. 자윤기전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뭘 해요? 얘가 뭘 해요? 얘가 영양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자기가 다 중간중간에 빨아서 이렇게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지 혼자 세포가 번식을 해요. 빠르게. 영양소를 다 데리고 가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영양소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증식하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자꾸 시름시름 앓고 말라가고 하는 이유예요.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니까. 암세포가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빠르게 증식하는 이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부작용이 뭐예요? 머리카락 그리고 입안에 있는 세포들 이런 게 빨리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죠. 그리고 입안에 세포들이 증식을 못하게 막으니까 입맛도 없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자, 2세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표적 항암제예요. 표적. 이름만 들어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암세포만 표적해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그럼 머리가 안 빠져도 되나요? 입안 허른 거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지만 부작용이 최소화가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부작용은 최소한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상을 통과하는 겁니다. 임상을 통과할 때는 언제나 부작용까지 같이 보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부작용 확률이나 부작용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임상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세대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 공격을 한다.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만 해당이 돼요. 일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표적항암제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세포독성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세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역항암제라고도 표현하는데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 2, 3세대, 그 다음 4세대까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1, 2, 3세대까지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2세대 표적항암제 혹은 1세대 세포독성항암제랑 3세대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랑 두 개를 병용요법을 해요. 병용요법을 합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콤보 임상이라고 하죠. 이게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완벽하게 정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용 기전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보완해가지고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HIV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독요법으로 위암 3차 치료제 진입한 거 2019년에 히스토리를 조금은 아셔야 되니까 2019년에 단독요법으로 진입한 거는 아직도 미국의 NDA 신청을 못했습니다.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전체 생존기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딱히 이거 신청 안 했다가 끝이 아니고요. 하겠다라고 우리는 신약허가 신청을 받겠다라고 해서 코빙턴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기대를 이렇게 하죠. 유증을 안 할 기업이 유증을 했다. 그리고 유증 사유를 밝혔는데 임상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 그리고 NDA 신청할 때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당하겠다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 유상증자 받은 비용으로 무엇 했나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뭐 했나 봤더니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 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나서서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거를 손해가 있으면은 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안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주분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2022년에 여기에 위암 치료제였다라고 하면은 위암 3차 치료제 2022년은 뭐예요?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요 1차, 2차, 3차가 뭐냐라고 저희 PD님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1차, 그냥 처음에 이 병에 이제 딱 이제 병명이 나오면은 첫 번째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먼저 치료를 하는 게 1차 치료제입니다. 1차. 그리고 나서 1차 치료제가 안 듣는 사람들 있겠죠. 그럼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로 되면은 쓰면 되고 안 되면은 3차 치료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암 3차 치료제보다는 2차 치료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거고 1차 치료제는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쓰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암은 1차 치료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간암 치료제는 기존에 넥사바, 우리 신라젠 얘기할 때, 팩사뱅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뭐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얘기 나올 때 팩사백 때 많이 들으셨어요. 넥사바. 세포독성 항암제. 자, 이 넥사바가 2005년에 신약 허가를 받고 거의 독점으로 군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뭐 렘비마도 뭐 비슷한 효능이 있다 나오고 이제 지금 1차 옵션은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1차 옵션입니다. 한 13개월 정도 되는 게 13개월 정도 되는 게 최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13개월이 아니라 19개월 때가 나왔어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이것도 병용요법입니다. 지금 1차 옵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받게 된다면 카르넬리주막과 이 병용요법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19개월이 아니라 22.1개월. NDA 신청 왜 못했어요? 위암 치료제.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조군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1차 지표에 있었는데 1차 지표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마의 20개월이다. 야, 그래도 19개월까지 왔는데 20개월은 역시 못 넘는구나 했는데 이걸 리보세라님이 이 어려움을 해낸 겁니다. 신약 허가 신청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신약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또 있죠. 여기에. 과거에 유증해놓고 신청 안 했어요. 이번에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유상증자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단독이 아니라 병용요법이죠. 어디랑? 항서제약이랑. 항서제약, 헝루이제약이랑 병용임상, 같이 임상을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진행을 안 하면 우리가 FDA 신청을 안 하면 항서제약도 안 되는 거예요. BLA 신청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서제약도 신청하고 HLB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서제약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번에는 트라우마를 깰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5월에 신청합니다. 5월에. 꽃이 피고 봄이 오고 한창인 5월에 NDA 신청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유망주가 되는 거죠. 자,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5월에 정말로 한다라고 하면 5월에만 하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돼요. 5월에 하면 어떻게 돼요? 180일 이내에 보통은 시정하십시오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시정하세요를 6개월 연장하면서 하던가 아니면 통과가 되던가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11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가. 프리-NDA 미팅, 그러니까 사전 미팅 할 때, NDA 신청하기 전에 사전 미팅 할 때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도 여러분들 다 포착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월에 신청한다. 그럼 올해 11월 안에. 그럼 올해 정말로 시작허가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5월에 일단 신청만 해도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유지가 되느냐는 그때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간 안에 또 이런저런 이슈 나올 거예요. 여기가 선약 낭성함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2019년에만 항서제약하고 리보세라닙하고 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240여 종의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에 잘 나온 것만 글로벌 임상 진행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척후병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진양문 회장이 인터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잘 되면 계속 나오고요. 선약 낭성암 임상 이상 끝났습니다. 희귀의약품에 등록돼 있고 미국에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면 임상 이상이 끝났는데 이번 절차 동시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그럼 내년에 선약 낭성암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선약 낭성암도 가능성이 높다. 한 80% 정도가 지금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요. 치료제가 없는데 말이죠. 완전간에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올해 준비해서 간암 그리고 뭐 실제로 허가를 받으면 내년에 시장에 나오겠죠.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준비해서 선약 낭성암. 그럼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신약을 이제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해서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HLB가 지금 40% 정도 올랐어요. 39.39. 끝 단위입니다. 이게 쉴 때마다 34,000원 부근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유망주입니다. 올해 원금 회복주입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인간이제서는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머리 아프죠? 그런 분들은 AI 이재선, AI 돈줄 선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AI 돈줄 선생 이 노란톡방, 교육방 참여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